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좋은 인문학이고 정말 인간을 걱정하고 인간을 염려하고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다양한 어떤 존재, 인간의 삶의 방향,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왜 인문학 때문에 이렇게 더 사회가 발전하고 예를 들자면 전쟁이 사라지고 칸트가 얘기하는 영구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과연 인문학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인문학 그거 좋지요. 교양을 쌓고 인간의 그 어떤 지적인 성숙과 철학적인 사유와 역사를 성찰하는 그 깊은 인간의 고유한 그 성찰력, 관찰력, 분별력 이거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그렇게 힘 있는 인문학이라면 왜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느냐. 그 인문학에도 결함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문학 전지전능한 학문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성찰은 아니죠. 인간이 어떤 한계와 어떤 경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인문학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고도의 정신적인 또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 다음에 초월되고 승화하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어떤 신과 같은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경물치지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할 수 있다.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추구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하향되고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계속 끌어올려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귀하고 복된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회, 그러한 나라, 이것을 추구해가는 하나의 길목에 있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질문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의 깨달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의미의 인문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나치 시대를 아마 여러 경로로서 추체험하신 분들은 과연 나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전제는 뭡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의 역사, 그렇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거의 480년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개신교의 영성이 충만하고 충만해야 될 그러한 거의 500년에 이르는 그런 시대에 나치주의가 등장을 했죠.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독일은 패망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인문학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문학에 기대를 걸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회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독일 나치 시대를 보자면 과연 독일 나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독일의 칸트와 같은 철학자, 헤겔과 같은 철학자, 게테와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문학의 시성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뭐 쉴러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헬더린이라고 하는 또 괴테가 굉장히 칭찬한 괴테가 노년에 칭찬한 그런 또 젊은 시인 헬더린. 엄청난 그런 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물론 1차 세계대전을 치렀지만 거기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다면 인문학에 우리가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 인문학이 그때의 그 피폐한 독일의 상황, 전후에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나폴레옹군이 독일을 유럽을 점령하고 독일을 이제 소위 초토화시키면서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로 막 가고자 했을 때 그때 독일에서는 자각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불란서의 이 소위 황제한테 이렇게 전쟁의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농민과 정부군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독일은 이제 곧 나폴레옹 군에게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왔느냐. 그때 철학자 피히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히테가 하는 이야기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왜 독일이 이렇게 불란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피폐한 그런 전쟁의 참화 속에 휘말리게 되었고,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을 때 피히테라고 하는 철학가가 그런 독일 국민에게 고함, 레데 안 도이체 나치온, 레데 안디 도이체 나치온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독일 국민이 더 고양하지 못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나지 못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미래의 비전을 갖고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 나라의 그런 어려움을, 침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피히테와 같은 철학가를 또 배출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한 상황 속에서 독일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서부터 우리가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철학과 신학과 문학과 그 방대한 인문학적인 힘으로 독일을 충분히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많은 인문학이 어떻게 됐느냐? 독일의 나치주의의 함몰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을 폄하시킬 것만은 아니고요. 인문학이 그동안 왜 나치주의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힘을 못 썼느냐. 그건 바로 패는 철보다, 패는 총보다, 패는 칼보다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과 칼이 사람들의 정신을 억압했다는 거죠. 나치 시대는 무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주의자들이 돌격대, 슈트룸 압타일룽이라고 하는 돌격대도 만들고, 그래서 막 린치하고, 나치주의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 목사님,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평화주의자, 때로는 공산주의자, 세계 평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집 앞에 가가지고요, 함성 지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35년도 여러분들 분서갱유 그러면 다 아시죠? 진시황이 그 책들을 다 불태웠던 그런 분서갱유와 같은 것이 1935년 5월에 나치에 의해서 전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 독일의 광장에 도서관에서 책을 꺼집어내가지고 나치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많은 그러한 그 양심가들의 책들을 광장에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젊은 학생들, 그 다음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요, 횃불로 불을 피우면서 그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정말로 아주 귀한 많은 책들이 불태워졌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귀한 자료들이 1935년 5월에 그 현대판 분서갱회에서 극렬한 나치주의자들에 의해서 불태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치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검열제도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내거나 그 다음에 그 책을 출판을 하려면 나치당의 이 문서 검열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서 검열관이 이 책은 나치주의 사상에 합당함으로 인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출판사가 출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가혹한 것은 뭐냐? 나치당이 이렇게 찍은 저술가들이 있어요. 찍은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말하자면 반나치주의자들이라고 한 신학자들이나 그러한 유명 사상가라 할지라도 종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방구에서 종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적어서 출판사에다 갖다 내면 당연히 나치당에서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집필금지, 모든 문방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종이를 팔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저술을 출판사에 출판 의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말하자면 인문학에 대한 무력적 탄압이 있었던 것이 바로 나치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서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1970년대 한국 현실 속에서 금서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마도 80년대 초까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폴리틱 또는 뭐 소시올로지, 그래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으면 가다가 불신검문에 걸리면 그런 책 뺏기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말하자면 취조를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1935년도 독일의 나치가 점령했던 시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탄압이 있었던 시대죠. 말하자면 검열의 시대입니다. 검열의 시대. 우리가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1984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 나타나는 빅브라더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치주의 시대의 빅브라더는 누굴까요? 나치 당원이죠. 그 사람들이 사회의 곳곳을 다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신고하고 포상받고 자기의 이웃들을 신고해버리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신고합니다. 이래버리면 바로 나치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돌격대가 온다던가 아니면 더 무서운 친위대, 게슈타포, 비밀 경찰이죠. 그 어느 지도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당신이 무엇에 그런 얘기 했다며. 파월 슈나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이 나치주의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선전하고 거리에서도 나치 깃발이 휘날리고 엄마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듣고 와서 야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다 나치주의에 좀 그냥 편승하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나치주의는 잘못된, 기독교적으로 봐도 잘못된 비인간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몇 번 잡혀가시고 설교 금지 당하고 하시다가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셔서 약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윤동주 선생님, 윤동주 시인도 일본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인이 과다한 약물 중독이죠. 그러니까 약물로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아주 극렬한 그런 탄압을 받으셨던 우리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그 파울 슈나이더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처음으로 보네포 목사님보다도 훨씬 전에 나치주의는 기독교적으로 인권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봐도 옳은 사상이 아니다라고 가리켰다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소리를 낼 때는 옳은 소리를 내고 직언을 할 때는 직언을 하고 정면 돌파해서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시대를 직시하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만 그 외부적인 무력의 힘, 총과 칼의 힘이 너무 강해서요. 그 다음에 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원들의 힘, 돌격대와 친위대와 기타 많은 경찰력과 그런 그 사회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제도에 의해서 인문학이 숨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나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서 나치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그 뒤에 그 연합군, 세계가 독일을 인정할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백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나치주의와 동조하고 나치주의에 환호하고 히틀러를 수상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나치주의에 동조했던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들에게서는 복음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독일은 누가 지켰느냐? 그 시대에 고백교회가 지켰다는 거죠. Die Bekennende Kirche, Confessing Church. 고백교회가 독일을 지키고 독일 안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적으로 살아갔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탄압을 받은 고백교회의 성도들과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이 독일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독일의 재건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했을 때 나치에 부역했던 기독교인과 나치에 부역했던 그 조직에 있던 교회들은 제국교회죠. 다 상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탈나치와 정책 때 그들을 전부 말하자면 벌했습니다. 친일 청산하듯이 그 나치에 부역했던 교역자, 목사, 그 다음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협상하고 대화하고 인정했던 분들은 고백교회의 성도들,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문학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독일의 나치 시대의 탄압 속에서 독일의 양심, 독일의 교양, 독일의 명예를 지킨 사람들은 누구냐? 인문학을 진정한 인문학이죠. 진정한 인문학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썼던, 비록 탄압 속에 있었지만 그러한 분들의 인문학이 그들을 이끌고 갔지 않았느냐. 인문학은 역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인간을 인간되게 할 수 있는 좋은 우리의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나치 시대를 우리가 봐서 인문학 전부 무시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게 볼 게 아니고 오늘 드린 사례와 같이 인문학의 저력,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고민하는 그 인문학의 그 모습을 우리 시대에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